매매 계약만 하면 계약 체결을 한 계약 대금의 지급에 대해 소명하라라는 내용이 계속 날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부터 명확하게 신고가 된다면 훨씬 더 소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가계약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이 10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실거래가 신고는 가계약일, 계약 체결일 10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임대차 신고 역시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죠. 계약서 작성일은 10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무언가 표시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계약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에 계약 체결일이 10월 1일임을 기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건 실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은 당사자 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또는 가계약금 얼마가 지급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요즘에 이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되는 계약금이 가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이미 지급이 됐고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송금한 금액과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꾸 매매 계약만 하면 계약 체결을 한 계약 대금의 지급에 대해 소명하라라는 내용이 계속 날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신고가 된다면 훨씬 더 소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서 작성할 때는 설명드렸던 내용의 특약을 넣고요. 실거래가 신고를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진행하면 좋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한 계약금 얼마 가로 열고 가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금 전체를 넣고 거기에 가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고 명시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의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에 대금 지급 내역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경위를 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가계약금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얼마 지급과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가계약금과 나머지 계약금이 분리돼서 지급되고 계약서는 계약금이라는 한 칸만 작성되게 되는 이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실거래가 신고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서 작성하는 날로 작성하면 돼요.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법 25조하고 설명을 해보면 사실 조금 더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오늘은 설명할게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로 쓰면 돼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나머지 계약금이 지불도 되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적어 넣어주는데 언제 가계약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다라는 사실을 특약에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하나밖에 못 넣게 되죠. 따라서 계약금 하나를 넣되 가계약을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11번에 가계약금이 언제 얼마가 지급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계약금이 언제 얼마가 지급되어서 이 계약금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금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명시해 주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유의할 부분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이 10월 1일이었고 계약서 작성일이 10월 10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사실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등기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몇몇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험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가계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이 가계약 한 글자에 따라 그 법률적인 효력이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계약 하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까지도 갖추시면 전문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가계약에 대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바뀌는 가계약에 대한 부분 역시도 같이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